예, 안녕하십니까. 배승민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예, 수업 시간에 설명을 조금 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적 건 했죠. 사적 자치능력과 기본권부 의무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은 기억이 날 겁니다. 예. 그래서 국가의 권한, 국가가 어느 정도 권한을 가질 수 있냐, 라는 것에 대한 견해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요게 중요하죠. 목적 추구가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바람직한 어떤 목적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 목적은 이제 뭐 국가가 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 국가의 국민들이 정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떤 세세한 부분까지 다 국가가 그러니까 여기서 결정을 한다는 것은 국가가 결정을 한다는 뜻이겠죠. 반면에 또 이런 견해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본 자기 자신의 생활은 개인이 결정한다는 거죠, 개인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집에 누워 있든 뭡니까 학교를 가든 게임을 하든 그거는 개인이 결정한다. 예, 개인이 결정한다. 단지 국가가 그걸 결정하진 않죠. 국가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뭘 할지를 결정하진 않습니다. 단지 이제 이를 인정하고 결정이 유효하게 되는 틀이나 규칙. 이 말은 뭐냐면은 개인이 이 개인이라는 게 뭐 자기 생활을 LI라고 합시다. 이 개인이 자기 생활을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른 개인도 자기 생활을 결정해야 되고, 그리고 또 다른 개인도 자기 생활을 결정해야 되겠죠. 예, 그러면은 요렇게 모든 사람이 자기 생활을 결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어떤 규칙이나 틀만 정한다는 거죠. 국가는.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요 P1이라는 사람이 자기 생활을 결정해야 되는데 P2라는 사람이 간섭을 해가지고 P1이라는 사람이 자기 생활을 결정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더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옆집 사람이 와가지고 못 자게 한다. 좀 웃기지만, 예. 예, 좀 웃기지만은, 그럴 수 있잖아. 아니, 뭐,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나지만,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못하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규칙만 국가가 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거죠. 그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여기서 헌법이라는 것은 이제 일단 우리나라 헌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다른 나라 헌법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 잘 모르니까. 우리나라 헌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 우리나라 헌법은 일단 모든 국민은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죠. 스스로 선택한 신조에 따라서 생활을 조직할 권리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래서 뭡니까? 이 일요일 물론 요즘은 일요일 오전에 야구를 안 하더라고요. 뭐 일요일 오전에 야구를 한다고 치고 야구 경기를 한다고 치고 예. 근데 일요일 오전에 야구 경기를 보러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일요일 오전에 성당에 가는 사람도 있죠. 근데 그거는 자기 스스로 선택한 그런 믿음에 따라서 생활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둘 다 내버려 두죠. 둘 다 뭐라고 하지 않죠. 예. 그 다음에 재산권, 그다음에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 자유권, 사적 자치권을 다 보장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예. 그리고 요 세 가지 권리를 만약에 제한한다고 했을 때는 헌법에 규정된 규칙에 따라서 심사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자의적으로 국가가 나서 가지고 그냥 오늘 아침에는 너 이거 보러 가지 마. 뭐 오늘 아침에는 성당에 가지 마. 이렇게 못 한다는 거지. 우리나라 헌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나라 헌법이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헌법은 요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을 지지하겠어요? 예. 우리나라 헌법은 두 가지 견해 중에서 어느 것을 지지하냐? 국가가 어떤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세세한 부분까지 결정을 하기보다는 개인이 자기 자신의 생활을 결정할 권한을 우리 헌법은 인정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행복 추구할 권리도 있고 자기 신조에 따라 생활을 조직할 권리도 있고 일반적인 행동 자유권도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은 굳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더 지지하냐라고 했을 때는 기억보다는 니은을 지지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굳이 두 개만 따지자면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후견주의라는 거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좀 이야기를 했었죠. 후견주의라는 거는. 예. 후견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그러면 그냥 이거를 보면 되겠네요. 예, 예. 그냥 이 사례를 보면 되겠네요. 저녁 식사상에 올라간 야채를 먹지 않으면 아이스크림을 주지 않겠다. 라는 부모의 개입이 정당화되면은, 야채를 먹지 않고 아이스크림을 먹겠다고 말하면 부모의 개입에 아이가 동의하지 않아도 부모 개입의 정당성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죠. 자, 그 말은 뭐냐면은, 아이가 있고 부모가 있는데, 부모가, 야채를 먹는 게, 야채를 먹이는 게, 이, 건강에 좋기 때문에 아이한테 이익이죠. 아이한테, 이익은 맞죠. 이익은 맞는데, 그러니까 아이한테 이익이 되니까 그냥 이제 그렇게 시키겠다는 거죠. 예.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개입이 만약에 이렇게 개입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동의라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정당성에. 예.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볼까요? 학생이다. 그 다음에 선생이다. 그 다음에 학생이 공부를 2시간 하는 게 학생한테 이익이다. 근데 중요한 건 만약에 학생한테, 요게 중요하죠. 학생한테 이익이기 때문에 2시간을 공부를 시킬 수 있다. 만약에. 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은 학생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그거는 상관이 없어지는 거죠. 만약에 요렇게 개입을 하는 게 정당화되면은, 정당화되면은. 그러니까 이 후견주의라는 게 이게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예. 왜냐하면은 이 후견주의를 받아들이게 되면 결국 이 개인이 여기에 동의하냐, 공부하는데 동의하냐, 동의하지 않느냐는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죠. 후견주의적 개입이 정당화되면은 개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규범적 의미를 가지지 않게 돼요. 그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과잉 금지 원칙 등 방어권 보장을 위한 체계가 누락된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권리를 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만약에 후견주의적 개입이 정당화되면. 자, 그러면은 후견주의적 개입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일반적으로 허용이 안 되죠.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남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것을 시키려면은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동의가 필요하죠. 예, 동의가. 예.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않으면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뭐 기말 시험을 치러 나오세요. 하지만 이건 여러분도 안 나올 수 있죠.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후견주의적으로 내가 개입을 못 한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요게 계속 이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지루하기 때문에 잠깐 끊었다가 바로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